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정수입니다. 드디어 환율이 5.7을 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브라질 소식, 오늘 10월 29일 주요 뉴스를 추스려서 여러분에게 공유하겠습니다. 공유와 또 좋아요, 더군다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브라질 환율이 5.7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예상한 된 상황이고요. 환율이 오른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브라질의 실적이 좋지 않고 미국 대선 불안, 더군다나 유럽에서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제2차 유행 등 여러 악재가 겹쳐서 최악의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여지껏 230억 불 정도 되는 돈을 풀어서 이 환율을 잡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효과는 있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공식적인 환율 이외에 외국계 항공사나 또 호텔을 예약할 때 그 항공권에 대한 환율을 적용하는 관광 환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dólar turismo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6.35가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식적인 환율보다도 엄청나게 높고요. 이렇게 되면요, 가령 1000불이라고 했을 경우 작년만 해도 4200헤알, 4500헤알 하던 게 지금은 6300헤알 정도면은 이거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 놀러 갈 사람은 없지만 지금 불안한 상태는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 지속되면서 브라질 기업들의 실적 또한 최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행업계는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아주, 고, 또 뜸 이런 회사들은 다행히 비행기를 타고 놀러 가는 사람들이 없으니 실적이 최악이고요. 파산 보호까지 말이 나오고 있고요. 브라질에서 2위 되는 브라데스코라는 은행은 현재까지 372개의 지점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지점을 문 닫은 이유는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격리 상태로 사람들이 이동도 줄었지만 이제는 웬만한 이런 은행 거래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컴퓨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규모를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546만 명의 확진을 받았고 이 중 15만 8천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루에 지금 사망하는 사람이 한 400명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안정대로 들어왔다는 이런 평을 받는데요. 유럽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런 대유행, 제2차 유행으로 인해 상파울로 시에서는 다시 지금 현재 초록불이었다가 노랑불로 지금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현재로서는 안전한 상태라고 판단되지만은 유럽에서 어떻게 전이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노란색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격리 상태가 다시 오르게 되면은 지금 다음 주에 당장 화요일부터 고등학교들의 수업이 재개되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주말에는 이제 여태껏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문을 열었던 주 또 시 공원이 요번 주말부터 다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초록불이 아닌 노랑불로 들어가게 되면은 모두 다시 돌아서서 공원도 문을 닫고 수업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볼소나로 대통령이 또 한 번 말 실수와 또 정책 실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브라질리아 수도에서 대통령과 시민들의 이런 만남 속에서 한 시민이 가격이 많이 올라 쌀을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하자 그렇게 어렵다면 저 가까운 베네수엘라 가서 사십시오 라고 조롱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맥락을 들어보면은 대통령이 스트레스도 받았고 말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리더로서 그런 식으로 사람한테, 힘든 사람한테, 가장한테 야, 너 쌀 필요하면 저희 가서 사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자체가 언론들이 뜯어먹기 좋은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막 집중 포화도 했지만 어제 또 크나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브라질에는 SUS, 시스테마 우니코 사우지, 한국으로 치면 그냥 건강보험입니다. 이 SUS라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잘 돌아가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무료 복지 의료 시스템이기 때문에 항상 적자가 많습니다. 또 병원에서 모든 환자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마다 이 보건소를 따로 두는데요. 그것은 바로 UBS, 그러니까 Unidade Básica de Saúde라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이 보건소는 동네마다 여러 곳에 나눠져 있는데요. 저도 가끔 이제 이용하지만 아이들의 백신이라든가 아니면은 간단한 진단이라든가 특히 약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에 적용된 약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진단이 이제 받아야 되죠. 진단서가 있으면은 그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약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이게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운영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건물도 오래됐고 또 모자란 약품도 많고 또 직원들의 복지도 안 좋고, 그러니까 직원들 복지가 안 좋다 보니 시민들에 대한 이제 태도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보건부에서 이제 내놓은 상황은 이 우베 S라는 보건소를 민영화 시키겠다라고 이제 발표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베 S, 그러니까 보건소를 지금 민영화 시키겠다? 그럼 앞으로 돈을 내고 이용하라는 소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가 올라가자, 그것이 아니라 운영 자체만 위탁을 하는 것이지 그 운영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돈을 안 낸다. 그리고 또 이것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연구하는 차원에서, 그냥 검토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다 라고 해서 진화 작업을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집중포화를 받다 보니까 어제 오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 정책이고 그 기획이고 뭐고 다 파기, 없던 일로 해 라고 해서 뭐 진화시켰습니다. 그러자 언론들과 국민들 또 집중포화하는 게, 저거 봐라, 또 얼마 전에 또 보건부 장관이 상파울루 주정부에서 만들고 있는 이제 백신, 그것을 산다고 하니까 야, 중국산 백신 사지 마 라고 해서 취소시켰고, 볼소나로 대통령은 또 얼마 전에는 파울로 게이지 재무장관에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몰사 파밀리아라고 하는 저소득층 이제 지원금을 이름도 바꿔서 다른 혜택을 늘리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차피 뭐 재원이 없다 보니까 뭐 노인들 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장애인 뭐 지원금을 뭐 축소한다, 그러니까 지원금을 축소한다 그러자 국민들의 반란일이자 바로 자기가 나서서 야, 저 그거 없던 일로 해 라고 하는 등,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각 부처에서 하는 것을 손을 댄다라는 자체가 바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고요. 많은 사람들은 정부를 등지고 나갔고요. 또 하나는 국민이 봤을 때, 아니 이게 무슨 뭐 부침개 뒤집듯이 뭐 갑자기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신뢰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저보고 빨갱이라 그러면서 우파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말하는데, 그런 걸 차원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라든 두 가지, 시시콜콜하게 뭐든지 다 직접 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안 되는 경향이 역사가 우리 교훈을 주고요. 두 번째는 아침에 했던 것을 저녁에 뒤집는 거는 조삼모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이나 누구나 보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얘기했다가 말을 뒤집으면은 야, 그럼 지금 뭐 약속한 것도 안 지키겠네, 이런 꼴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중을 가하고, 항상 뭐 어떤 정책도요,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공사나 그러니까 브라질뿐만 아닙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건 공사를 하던 정책을 바꿀 때 그냥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누구나 나서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기 위해 먼저 법안을 만들고 또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듣고 공청회를 열어서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을 지켜갈 때 중요한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또 위반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항상 먼저 들어야 되고요. 시민도 항상 그런 것을 눈을 딱 뜨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정책이 나는지 공청회를 가야 되는데, 이게 시청이나 뭐 주정부나 뭐 연방정부나 하는 것은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그때부터 손가락질하는, 결국은 모두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 칠레에서는 이제 국민 투표로 대다수의 국민이 70년대 피노체트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었던 헌법을 뜯어 고치자라는 국민투표에 참석을 했습니다. 법안과 또 이 헌법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모두의 참여 속에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브라질에서도 야, 우리도 브라질 이제 정권이 오랫동안 이제 뭐 군사 정권도 있었고 하니까 한번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사실 브라질의 마지막 헌법 이제 개헌은 이제 1988년도에 드디어 오래된 군사 정권이 끝나고 정부들이 이제 꾸려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횟수로는 이제 얼마 오래 되진 않았지만은 다시 뜯어 고치자라는 말은 이제 뭐 칠레의 상황을 보고 자극받아서 이제 뜯어 고치자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모우롱 이제 브라질 이제 부통령뿐만 아니라 군부나 또 역사학자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988년도에 만든 이제 헌법은 그 당시에는 벌써 군사 정권이 아니었고 이제 민정이었고,
또 그 당시에서는 가장 최정에 대한 이제 법이었는데, 이것을 뜯어 고치려면은 모든 국민의 염원과 이제 화합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인데요. 뭐 봉해찌로도 지금 이제 초토화됐습니다. 이건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고,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봉해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진과 이제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너무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가게들이 대부분 문을 닫아 있고, 멀쩡하던 이제 사업가들은 이제 문을 닫고, 또 이제 뭐 임대한다라는 이제 플랜카드가 이제 엄청 이제 깔려 있어서 괜히 이제 우울해질까봐 지금 안 만들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상황은 뭐 현재 문을 많이 닫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한인 사회에서 한인들만 대상으로 장사했던 그런 뭐 식품점뿐만 아니라 식당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 사람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는 상황인데요. 이 브라질, 얼마 전에 제가 또 본 기사 중에 이 상파울루에 또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인데 이제 길이 이제 아우구스타라고 하는 곳과 오스칼 프레이라고 있는데, 아우구스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부터 전통적인 이제 상가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오랫동안 이제 사람들이 장사를 했고, 오스칼 프레이르라고 하는 거는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뜨기 시작한 이제 가장 부촌이면서 이 패션적인 이제 각종 명품 쫙 있는 이제 그런 거리인데, 얼마 되진 않습니다. 규모는 크진 않고, 또 제가 이제 손님을 모시고 가면 뭐 이거밖에 안 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간에 상파울루에서는 대표하는 이제 두 거리가 요즘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크게 이제 나타난 결과는요, 아우구스타라고 하던 기존의 이제 상가 지역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뭐 차를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사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중소층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도 잃고 뭐 돈도 없고 또 위험도 하니까 안 나오는 반면, 이 오스칼 프레이라고 하는 이제 정통적으로 이제 명품을 많이 파는 거리는 뭐 돈이 많은 이제 부자들을 상대로 장사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팔 물건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뭐 그 이유는 당연히 뭐 부자들은 숫자도 적고, 그들은 뭐 조심도 하고 돈도 많으니까,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유럽이나 미국에 쇼핑을 갈 수가 없으니까 또 여기서 이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시장이라는 것은 누군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는 잘 되는 상황 등 이게 굉장하게 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길 어딘지를 찾아서 그것을 이제 뚫고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요.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요즘에 옷 장사하는 분들 중에 장사가 엄청 잘 되시는 분, 물건이 없으시는 분, 뭐 난리랍니다. 여태까지 팔았던 어마어마한 이 의류 시장에서 하루아침에 어렵다고 다 온라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견디는 사람이, 이제 생존하는 사람이 이제 성공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걸 어려운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변화를 해서 살아남느냐, 이것이 이제 각자의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 초창기 시절에 고생했던 것을 내가 그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뛰어들어서 다시 발품 팔아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또 이제 뭐 자리를 잡고 좀 살고 계신다는 분이 제가 긍정적인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도 이제 뭐 올 연말 다 지나가고 내년 초만 되면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다음에 또 중요한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번역하여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